오늘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60명을 서로 대결시켜서 누가 이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오늘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Boog, Elliot, Gazelle, Shaw, Mr. Weenie, Ian, Fifi, Cody Maverick, Big Z, Chicken Joe, Tank Evans, Flint and Tim Lockwood, Sam Sparks, Officer Earl, Chester V, Papa Smurf, Smurfette, Arthur, Steve Claus, the Pirate Captain, Queen Victoria, Drac, Mavis, Johnny, Dennis, Murray the Mummy, Frank, Wayne Werewolf, Blobby, Erica, Abraham Van Helsing, Vlad Dracula, Bella, 가가멜, 아즈렐, 피터 레빗, 마일스 모랄레스, 스파이더 그웬, 스파이더 햄, 스파이더 누아르, 피터 파커, 더 프라울러, 킹핀, 더 스팟, 올리비아, 옥타비우스, 레드 레너드, 케이티 미첼, 릭 미첼, 팔, 루미, 조이, 미라, 바비, 게누, 닌, 롱주, 비보, 그리고 가비. 다음은 이번 오징어 게임의 기본 규칙입니다. 첫째, 외부 동맹이나 사이드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생존에 필요한 장비를 제외한 외부 무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마법은 금지입니다. 넷째, 타고난 능력은 허용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 말이 끝나면 멈춰야 합니다.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이 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속도, 침착함, 그리고 전반적인 운동 능력입니다. 루미, 조이, 미라는 여기서 명백한 우승 후보입니다. 몇 시간씩 콘서트를 소화하려면 큰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악마를 물리칩니다. 이들에게는 위험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바비는 덜 눈에 띄는 우승 후보일 수 있지만 수백 명의 소리 지르는 팬들을 상대할 만큼 충분히 침착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죠. 부분적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팔이 이번 라운드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팔은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멸시받는 인공지능입니다. 창조주에게 쓸모없다고 불리기 전까지 그녀는 그 역할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비의 스트레스와 멤버 관리 지원 조건으로 바비와 팀을 이룰 것이며 바비도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해 말하자면 롱주가 딘에게 결승선까지 빠르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덕분에 둘 다 이 라운드를 쉽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길 선호합니다. 악명 높게 성가신 개비가 등장합니다. 개비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하지만 그녀가 복잡한 슬픔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게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같진 않군요. 그리고 비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술래 인형의 한계를 시험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그녀는 첫 번째로 탈락하는 참가자가 됩니다. 당신은 탈락하셨습니다. 침착하지 못한 참가자들도 여기서는 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엘리엇의 두 뇌세포는 항상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말이죠. 사슴 엘리엇은 그 총소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해도 쇼는 틀림없이 그 기회를 틈타 엘리엇을 방해하고 마침내 복수를 했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은 조니입니다. 엘리엇처럼 조니도 꽤 둔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둔하지는 않습니다. 메이비스가 데니스를 보호하려 하면 조니는 충동적으로 뛰쳐나가 그들을 지키려 할 테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탈락을 자초하게 됩니다. 미스터 위니, 플린트 로그드, 아서 크리스마스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당황해 확실히 탈락입니다. 참가자, 당신은 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역경을 극복했지만 사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문제를 덜 침착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러나드 왕과 피터 레빗 모두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다소 엉뚱하고 가벼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탈락자는 블로비입니다. 그의 출렁거림은 모션 센서에 감지될 만큼 강렬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 흥미롭길 바라니까요. 블로비는 무한한 지혜와 힘을 가져서 다른 참가자들의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을 거예요. 60명 중 51명의 참가자가 남았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달고나 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쿠키에서 모양을 오려내야 해요. 쿠키를 부러뜨리거나 시간이 다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내심, 침착한 손놀림, 손재주, 그리고 기지와 창의성이 중요해요. 팀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낚시한 경험 덕분에 이 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낚시는 집중력과 침착한 손놀림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팀은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끝내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아마 남는 시간에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참가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헌터 X 역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네요. 정밀 무기를 잘 다루고 악마와 싸우며 메이크업도 할 수 있어. 이 게임이 그들에게 아주 쉬울 거예요. 릭 미첼의 뛰어난 목공 기술로 그는 훌륭한 경쟁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그가 먼저 KT의 쿠키를 깎아줄 것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빅지와 코디 매버릭도 자신만의 보드를 깎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고 코디는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치킨조는 아마 지금쯤 정신이 몽롱할 텐데 어떻게든 말이죠. 체스터 V, 가가멜, 더 스팟, 올리비아, 옥타비우스 같은 숙련된 발명가들도 각자의 특성에서 오는 능력 덕분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쿠키 커터라고 불리는 발톱도 잊을 수 없죠. 즉 아즈라엘, 부구, 그리고 게누가 이 부분에서는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주인공인 앵그리버드임에도 불구하고 레드는 이번 라운드를 간신히 버틸 만큼의 침착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뜻대로 안 되면 폭발하니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이번 라운드의 탈락자는 탱크 에반스입니다. 플레이어님 탈락하셨습니다. 쿠키를 깎는 것처럼 간단한 일은 그와 같은 전설에게는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겠죠. 저는 주목받는 걸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실제로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해서 가장 먼저 끝내려고 서두른 것이 그에게 빠른 파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안, 그러니까 조 스완슨 사슴이에요. 중요한 오픈시즌 전설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안은 꽤 강한 녀석이지만 자존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젤에게 작업을 걸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가 쿠키를 얼마나 쉽게 모양내는지 보여주면서 가젤에게 어필하려는 거죠. 하지만 손 대신에 발굽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잘 풀리지 않을 겁니다. 48명의 참가자가 남았습니다. 이제 5인 6각 펜타슬론을 시작합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5명씩 조를 나누고 다리를 서로 묶은 채로 10m마다 트랙을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각 멤버가 한 번씩 미니게임을 플레이하며 모든 게임을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각 게임은 완료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여기 미니게임들이 있습니다. 딱지치기, 종이 딱지를 땅에 던져서 다른 딱지를 뒤집으세요. 비석치기, 작은 돌을 다른 작은 돌에 던져서 쓰러뜨리세요. 공기, 전통적인 한국의 공기놀이, 팽기치기, 그리고 제기차기, 제기를 연속으로 5번 차올리세요. 약간 해키색과 비슷합니다. 균형 감각, 침착함, 그리고 전반적인 게임 실력이 이 게임에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와 좋은 팀을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동맹과 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누가 팀 선택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바로 팀을 이룬 몇몇 참가자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이, 미라, 그리고 루미는 당연히 한 팀이 될 것이었고 그래서 바비와 파리 그들의 다음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미는 뉘우치는 척하는 근우에게 팀 합류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비와 조이는 팔과 헤어지는 것을 망설였지만 미라는 팔은 그냥 그런 정도라고 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말하지 않을 거지만 그녀는 그냥 애빌 뿐이고 그래서 어떤 게임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이번 라운드의 다른 패자는 파파 스머프와 스머프드 플레이어입니다. 당신은 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에서 특별히 유용하기에는 너무 작거나 적어도 누군가의 첫 번째 선택이 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번 라운드에서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스파이더버스 팀은 확실히 뭉쳐있고 같은 시리즈의 빌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팀은 한 명이 더 필요할 텐데 사디스트 벨라는 블라드와의 관계를 끊은 뒤 기꺼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호텔 트란실바니아의 드락, 메이비스, 데니스, 반 헬싱, 에리카는 당분간 모두 안전합니다. 가족은 결국 함께하니까요. 같은 신념이 부구와 가젤을 다음 라운드로 이끕니다. 부구는 가장 친한 친구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했죠. 가가멜과 아즈렐의 팀이 전체 팀 중에서 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가멜이 팀원에 대해 가장 까다롭게 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피피, 비보, 레드 같은 낙오자들과 한 팀이 되었지만 이 반쯤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 예상보다 훨씬 유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스머프의 숙적이 모든 역경을 딛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45명의 참가자가 남았습니다. 다음 게임은 밍글입니다.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큰 원형 방 중앙에 있는 회전하는 플랫폼 위에 서게 됩니다. 언제든지 숫자가 불리면 참가자들은 30초 안에 그 숫자만큼의 그룹을 만들어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해진 인원수로 자리를 찾지 못한 참가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속도, 침착함, 무자비함이 최대 무기입니다. 어떤 캐릭터가 신체 능력으로 방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까요? 스파이더버스의 모든 버전은 이 라운드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두 뛰어난 속도, 민첩성, 감각을 지녔으니까요. 하지만 빌런들은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기에 쉽게 통과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터와 스파이더 해미간발의 차로 탈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레이어 탈락하셨습니다. 그웬이 적들이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을 때 나이 많은 스파이디들은 어린 멤버 보호를 우선시하며 그들이 세상을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악당들에 맞서 힘을 합친 덕분에 그들은 벨라와 올리비아, 옥타비우스를 막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영웅들과 악당들이 똑같이 당한 셈이죠. 맞나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라울러는 마일스의 삼촌인 아론이었고, 그는 명령을 어기고 조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가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일스가 무릎을 다친 비보를 구하기 위해 승리를 포기하자 아론도 확실한 승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안전한 방으로 데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게임에서 지게 했습니다. 적어도 블라드, 드라큘라, 아브라함 반 헬싱, 그리고 드락 자신까지 모두 게임에서 보호해야 할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도덕성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 가족을 사랑하며 자신을 구하는 것보다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고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 중 2명은 말 그대로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처형은 아마 그들에게 약간 불편한 일 정도로 느껴질 것입니다. 코디는 지금까지 치킨 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는 항상 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코디는 아마 그가 현실과 연결되어 있도록 계속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라운드 내내 빅지는 자신의 안전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코디가 치킨 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지만 지가 우노 리버스 카드를 꺼내 두 사람이 계속 서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이 모든 데스게임을 끝낸 후에요. 마일스가 비보를 먼저 구해줬지만 레드와 피피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해서 혼란 속에 넘어지며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불운했던 건 쇼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부구가 있는 방에서 가젤을 끌어내려고 계획했었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쇼에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쇼는 가젤이나 부구와 싸워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 동정받지 못한 탈락자는 체스터 VF입니다. 플레이어 탈락. 그는 다른 사람을 밀어붙일 정도로 무자비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라운드의 마지막 탈락자는 헌터 X에서 나왔어요. 루미와 미라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은 게누에게 강한 플레이어와 함께 방을 잡으라고 했어요. 게누가 악마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조이와 바비는 함께 방을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다 되어가고 문들이 잠기기 시작하자 게누는 비열한 선택을 했어요. 그는 바비를 조이 방에서 억지로 끌어내 바비가 탈락했고 헌터 X의 분노를 샀어요. 어쨌든 이제 거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으니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부구, 가젤, 코디 매버릭, 치킨조, 팀 로구드, 샘 스파크스, 오피서 얼, 스티브 클라우스, 해적 선장, 메이비스, 데니스, 프랭크, 미라 머레이, 늑대인간 웨인, 에리카, 가가멜, 아즈리엘, 마일스 모랄레스, 스파이더 그웬, 스파이더 누아르, 킹핀, 더스팟, 케이티 미첼, 릭 미첼, 루미, 미라, 조이, 게누, 딘, 롱주, 그리고 비보입니다. 31명의 참가자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며 이제 다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숨바꼭질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숨는 팀은 블루, 찾는 팀은 레드입니다. 찾는 팀은 칼을 받고 제한 시간 내 숨는 팀 중 최소 한 명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숨는 팀은 3가지 열쇠 중 하나를 받아 경기장 내 다양한 문과 숨을 곳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끝나기 전에 3개의 열쇠로 출구를 찾거나 30분을 버텨야 합니다. 이번 게임에서 역할은 무작위로 정해지며 플레이어가 서로 동의하면 몇 분간 역할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두 플레이어 모두 동의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 구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숨는 사람들은 가젤, 치킨조, 샘, 스티브 클로스, 데니스, 머레이, 아즈렐, 마일스, 스파이더 그웬, 더스팟, 케이티, 릭, 루미, 조이, 딘, 비보입니다. 찾는 사람들에는 부구, 코디, 팀, 얼, 해적 선장, 메이비스, 프랭크, 웨인, 가가멜, 스파이더 누아르, 킹핀, 에리카, 미라, 겐누, 그리고 롱주가 포함됩니다. 숨는 사람들은 은신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찾는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면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 속도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힘과 속도가 필요하지만 희생자를 제거할 수 있는 순수한 잔인함도 필요합니다. 케이티는 릭과 함께 있는 한 확실히 안전합니다. 그는 딸을 항상 이해하지 못해도 언제든 딸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데니스와 메이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이비스가 찾는 사람을 맡고 데니스가 찾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메이비스가 데니스를 지키자 그녀를 제거해 실격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데니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머레이는 메이비스와 달리 너무 쉽게 발각되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화장지를 흘리지 않았다 해도 분명히 특유의 악취를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해적 선장이 그를 손쉽게 베어버릴 수 있었죠. 왠지 모르겠지만 해적이 미라를 쓰러뜨리는 건 그냥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선의에 찾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기가 아니라 순전히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부그는 수많은 사과와 함께 스티브 클로스를 쓰러뜨렸죠.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야 할 친구들과 가족이 있습니다. 얼 경관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아즈렐을 단순히 구조가 필요한 귀여운 고양이로 봤으니까요. 하지만 아즈렐은 얼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작은 그렘린이 숨는 자임을 알아챈 얼은 초인적인 속도를 발휘해 가가멜의 공범을 단숨에 처리했습니다. 제누는 지난 라운드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더 많은 피로 이를 잊으려 하지만 함께 숨은 조이나 루미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KT 미첼을 목표로 삼으려 했지만 리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가멜이 샘 스파크스를 만났을 때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마법이 없으니 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당분간 안전해 보입니다. 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킹핀에게 아주 빠르게 사냥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정말 미안해하면서도 메이비스는 가젤을 공격했습니다. 이로써 숨어있는 사람을 제거하지 못한 채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미라 롱주, 스파이더 누아르, 에리카, 웨인, 프랭크, 코디 매버릭, 그리고 팀 로구드가 탈락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탈락자는 코디였는데 그는 치킨조의 승리 기회를 높이려고 안전하게 숨겨주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조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땐 이미 절친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팀은 필요하면 언제든 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실격당할 수 있었지만 그는 플린트의 이름이 어떻게든 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은 참가자들을 제거할 만큼의 냉혹함이 없었던 그는 대신 정정당당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16명의 참가자가 남았습니다. 다음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구슬치기. 여러분은 파트너와 함께 원하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구슬을 모두 가져가는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패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2명씩 짝을 이루지만 곧 서로 게임의 상대가 됨이 밝혀집니다. 즉, 여러분의 상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운에 맞지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실력을 겨루는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할 수도 있고 비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짝이 죽어야 합니다. 이제 팀을 살펴보죠. 치킨 조대 부구가 첫 경기입니다. 가젤이 죽자 부구는 깊이 절망했고 숲으로 돌아가려면 뭐든 할 각오가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치킨조는 매우 느긋해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치킨조는 재미에 초점을 맞춘 게임을 제안하며 구슬을 벽에서 가능한 한 높은 지점까지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구가 왜 아직도 재미있게 노냐고 묻자 치킨조는 친구 코디가 조 같은 사람에게 그걸 원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재미가 안전보다 우선시되었고 그것은 부구에게 쓰러진 친구 가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둘 다 그 게임을 즐겼고 꽤 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악감정 없이 치킨조는 세상에서 가장 새롭고 마지막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샘 대 얼 경관은 얼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 집행관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샘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 집에 돌아가야 할 아들이 있고 그를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얼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샘을 이기기 위해 공정한 경기로 승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앞으로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데니스와 메이비스의 대결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이야기하면 해피엔딩이 없는 이야기라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메이비스는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데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메이비스는 아마도 공정해 보이지만 데니스를 유리하게 만드는 게임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겪을지도 모를 트라우마로부터 그를 구해주길 바라는 거죠. 마일스 대 스파이더 그웬도 또 다른 슬픈 경우입니다. 마일스를 생각해보면 마일스는 분명히 진정한 영웅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웬은 마일스보다 훨씬 침착하고 항상 몇 수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웬은 그의 수를 역이용해 그를 이길 겁니다. 그녀는 마일스에게 자신과 희생자들을 위해 게임에서 이기라고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파 대 킹핀. 이 대결에는 명예도 이타심도 없습니다. 킹핀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스팟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팟은 말 그대로 작은 포털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와 기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미안하지만 킹핀,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듯이 클수록 더 크게 넘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니 그 방향으로 넘어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KT 대 다음은 비보입니다. 그리고 KT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보와 팀을 이뤘죠. 그녀는 어쨌든 특이한 반려동물을 좋아할 타입처럼 보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건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비보를 살리면 KT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플레이어 탈락. 하지만 그녀는 비보가 가족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하는 조건으로만 동의했습니다. 루미 대 조이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비극적인 반전입니다. 바비와 미라까지 같은 대회에서 이뤄 두 사람은 평생 겪을 비극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 누구라도 상대방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이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 마음도 정말 큽니다. 루미는 제누를 동맹에 들인 탓에 바비가 죽었다고 스스로를 탓하며 조이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제누는 조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하라고 했죠. 멀리서 루미의 희생을 보면 해적 선장과 싸우는 제누의 마음도 움직일 테니까요. 선장은 꽤 예리한 사람이지만 때때로 근시안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된 악마인 제누는 그를 속이거나 심지어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8명의 플레이어만 남았으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줄넘기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거대한 더블 더치 스타일의 줄넘기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넘기 속도가 빨라지고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은 20분 뿐입니다. 지난번 징검다리 게임과는 달리 여기서는 운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순수한 민첩함, 속도, 그리고 침착함만이 필요하죠. 이 라운드를 통과하려면 용기, 균형 감각, 그리고 좋은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힘이 약한 참가자를 도울 수 있지만 장난기 많은 사람들은 승산을 높이려고 게임을 쉽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죠. 부그, 얼경관, 데니스, 마일스, 모랄레스, 더 스팟, 비보, 조이, 그리고 제누입니다. 이제 스팟, 장난꾸러기 스팟은 굳이 전통적으로 게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털건으로 다리를 쉽게 건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팟은 천재이기 때문에 그는 정정당당하게 다리를 건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참가자들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스팟이 다리 중앙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 여러 참가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눈치챈 제누는 놀랍게도 다른 참가자들에게 경고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꽤 망설이며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질 사람은 얼경관과 데니스의 조합일까요? 아니면 과연 그럴까요? 보시다시피 얼경관은 자연스럽게도 방금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보호하기로 하고 그를 안고 다리를 건넜지만 그 아이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데니스의 박쥐 형태 덕분에 둘 다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제누의 말이 사실임을 알자 마일스는 다리를 건너 스팟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만약 얼경관이 뒤에서 그를 기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실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스팟을 마땅한 최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남은 참가자들은 문제없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얼마나 계속될까요? 7명의 참가자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게임 스카이 오징어 게임을 준비하세요. 이 게임은 최소 4명의 참가자와 3명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각 타워의 버튼을 눌러 라운드를 시작하고 제한 시간 내에 최소 1명을 타워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1명이 떨어지면 나머지는 다음 타워로 이동할 수 있지만 많은 플레이어가 마지막 원형 타워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최소 1명의 플레이어가 탈락한 후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 또는 우승자들이 결정됩니다. 남은 플레이어들은 외교에 의존해 누구를 집중 공격할지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면적인 난투에 뛰어들어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각형 타워에서 시작합니다. 남은 플레이어들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제 스팟이 없어 남아있는 사람 중엔 완전히 악한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힘든 결정을 내리거나 다음 타워로 넘어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제노는 아직 선의 편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비보가 그냥 동물일 뿐이고 거대한 동물도 아니니 먼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구처럼 조이도 마음이 여린 소녀답게 이 생각에 직접적으로 반대했고 데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경관도 마지못해 동의했는데 집에 돌아가 아들을 다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보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라운드의 첫 번째 탈락자로 확정되었고 모두가 삼각형 타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보가 동물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을 본 후 부구는 자신이 다음 차례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당연히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제누가 부구를 탈락시키기 위해 다가가고 어리겁에 질린 데니스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조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조이는 이전엔 제누에게 선한 면이 있다고 믿었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가 동물들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좀 더 침착했다면 조이는 그를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집에 돌아갈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 전 마일스가 끌어내렸고 몸싸움 중 그가 떨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조이는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누는 자제력을 잃고 부그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조이의 상태를 본 후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서클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얼은 이번 라운드에서 데니스를 지키려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거부했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버튼과 게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화에서 게누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지만 여기서는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게누는 모든 일에 사과해 조이를 방심하게 한 뒤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남은 인간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플레이어가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우승자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얼경관, 조이, 그리고 데니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경기장을 떠나면서 어른 데니스를 조니 쪽 가족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고 조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솔로 K-POP 스타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